안녕하세요. 증권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까 말까에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포착한 종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창환 차장의 종목들입니다. 우선 9월 15일에 에코프로비엠 포착하셨습니다. 뉴딜 정책 수혜 분야인 중대형 전지 소재 부문을 영위하는데요. 수요 회복으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20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9월 22일에 포스코케미칼 매수하셨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LG화학에 배터리 소재를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매출이 급증할 전망인데요. 전기로 사업의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나서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는 10만 5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9월 29일에 피롭틱스 포착하셨습니다. 2분기 상장 이후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는데요. 지난 19일 6세대 FMM 생산 설비를 구축하면서 국산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1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0월 6일에 현대모비스 말해주셨는데요. 3분기 실적 생산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전동화 사업부 출범 이후 전동화 매출이 연평균 50%씩 성장했습니다. 목표가로는 29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3일에 풍산을 포착하셨는데요. 신동과 방산 부문 소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성수기로 방산 부문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는 3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창환 차장의 포착주들 오늘 장에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 현재가 살펴보면 1.33% 하락한 12만 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케미칼 현재 주가 알아보면 1.16% 내린 7만 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로 피롭틱스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13,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12%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1.12% 상승한 22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산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25,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3.02%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박정식 대표의 포착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월 15일에 계양전기를 포착하셨습니다. 테슬라 모델3에 들어가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모터를 납품하는데요. 이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들면서도 주목받았습니다. 목표가로는 4,700원 말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9월 22일에 한국종합기술을 포착하셨습니다. 국내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용역 수주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는데요. 최근에는 풍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4,6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9월 29일에는 해인을 포착하셨는데요.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에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산과 히토류 등 여러 가지 테마를 보유하면서 관심 모으기도 했습니다. 목표가로는 5,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0월 6일에 비피도를 매수하셨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업체인데요. 정부의 그린바이오 육성 정책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24,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3일에 현대제철을 포착하셨습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의 국내 최대 전기로 제강 업체인데요. 수소 등 미래 신성장 사업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목표가로는 3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박정식 대표의 포착주 오늘 장에서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계양전기 현재가 살펴보면 1.43% 내린 3,105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종합기술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0.94% 하락한 4,195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월 29일에 매수한 해인 현재가 짚어보면 5,1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26% 내렸습니다. 바로 비피도 현재가 알아보겠습니다. 2.36% 하락한 1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제철 현재가 짚어보면 29,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78%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포착주들 정리해봤고요.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살까 말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난 시간 포착주부터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차장 그리고 박정식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10월 중순에 우리가 포착해봤던 종목들, 지난주에 포착해봤던 종목을 한번 재점검해 볼 텐데요. 이창환 차장, 풍산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어제 이제 그 풍산이 좀 급등세가 한번 나왔다가 오늘 이제 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 좀 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 대비해서는 다소 이제 그 거의 매수가 부분이 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올선 타고 움직이다가 지난주 좀 조정받고 어제 이제 급등 흐름 다 차익 매물 나오는데 26,000원대에서 26,000원 중반대에서 계속 좀 저항을 좀 받는 흐름인데 3분기 실적 기대감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만약에 이제 어제 매도 안 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2만 5천 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다시 매수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현대제철도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볼게요. 박정식 대표가 지난주에 추천해줬던 포착주인데요. 현대제철은 지금 자리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우리가 목표로 했던 3만 원은 지금 충분히 넘어선 상황이고요. 3만 2천 원까지 해서 목표 일정 부분 수익 달성을 하였고, 이제 거기서 차익 매물이 나타나면서 일정 부분 밀리고는 있지만, 다시금 또 밑에서 재접근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500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내려오면은 재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한 5일선 정도를 터치를 하고 있는데, 이 5일선 정도에서 우리가 이탈만 되지 않고 다시금 내일부터 양봉이 나타난다면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익 매도 전량 차익 실현을 일단 하시는 게 맞고요. 3만 원 목표는 충분히 터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금 내일 시세에서 양봉이 나오면은 재매수 접근 가능하고, 이대로 쭉 밀릴 경우 27,500원 정도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왜? 아직도 기관의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다시금 27,50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순자산 가치 대비 5분의 1 토막 정도 수준의 극단적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수소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재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보죠. 자, 그러면은 오늘 10월 20일자로 어떤 종목을 주목해 봐야 될지 두 분의 포착주를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포착주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오늘장 주목하고 계신 두 종목은요. 바로 이창환 차장은 SK하이닉스, 박정식 대표는 윈팩을 선택하셨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마침 또 오늘 굵직한 이슈가 있어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어제부터도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세하게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그 SK하이닉스 이제 장전에 이제 공시가 나온 상태고요. 미국 반도체 기업인 그 인텔의 그 낸드 사업 부분의 전체를 10조 3천억 규모로 이제 인수한다는 공시가 좀 나왔고요. 근데 인텔은 이제 그 메모리 사업을 사실상 정리를 하고, 이제 그 SK하이닉스는 이제 그 낸드 사업을 더 키우는 사업인데, 공시 내용을 보니까 그 SSD랑 그 낸드 단품,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 그 다량 공장, 다량 생산 시설까지 포함해서 인수를 하는데, 오늘 그 SK하이닉스 대표가 이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디램 못지않은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하겠다. 그 사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SK하이닉스가 이번 인수 결정을 했는데, 인수 금액이 이제 10조가 넘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이게 좀 과하지 않냐는 측면이고, 그리고 오늘 대표가 그 CEO 메시지를 좀 내므로써 장중에 9만 원을 좀 사실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4% 넘게 급등을 하다가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현재 지금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이제 SK하이닉스 밀리는 흐름인데, 이렇게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6%가량 밀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 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일단 3분기 실적 그 기대가 일단 높은 상황이죠. 그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지금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있는데, 주요 제품 가격이 대체로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3분기에 워낙 좀 물량을 좀 대량으로 좀 구매를 했기 때문에 거의 6개월째 선주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좀 우려가 되는 서버 디램 쪽도 재고가 안정적인 수준까지 접근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화웨이가 가장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고객을 찾았는지가 좀 SK하이닉스의 큰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SK하이닉스 작년 화웨이 매출 비중이 11.4%로 약 3조 원 정도 되는데, 어차피 이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이 되게 되면은 기존 고객사인 뭐 애플이라든가 뭐 오포, 비포, 샤오미 등이 어차피 그 시장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이미 이 SK하이닉스 기존 고객사이기 때문에 손실이 어떤 타격이 크지 않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연간 3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급 그 빅딜이 있어서 화웨이를 딱 대체할 수 있는 규모의 어떤 고객을 찾았다는 측면, 그리고 또 4분기에 아마존에 이제 서버용 디램을 대량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아마 4분기 거래 중 가장 최대 규모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4분기에도 실적이 하이닉스가 실적 수익성이 괜찮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부분이
그 화웨이의 어떤 그 미국 제재로 의해서 물량 감소분을 상당히 축소해질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3분기, 4분기 실적 다 괜찮다라는 측면이고요. 최근에 그리고 대만 디램 공급사인 그 나냐 테크놀로지가 3, 4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올해 시설 투자를 축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쟁사의 시설 투자 축소를 통해서 그만큼 공급 과잉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디램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가 이제 최근에 그 플레이스테이션 5가 이제 출시가 이제 좀 되고 있는데, 사전 출시 물량이 거의 다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금 흥행 조짐이 보여지는 상황인데, 연간으로 이제 한 2천만 대씩 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시장 전망하고 있는데, 이 플레이스테이션 3, 5, 우리가 플스 5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플스 4까지는 그 하드디스크가 이제 HDD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플스 5부터는 그 SSD로 들어가거든요. SSD 825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연간 2천만 대 이상 2천만 대 정도 판매가 된다고 하면 낸드 플랫의 시장의 어떤 수요를 한 5% 정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이상 판매된다고 하면은 SK하이닉스에 좀 더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분기 영업이익 대략 컨센서스 1조 3천억 정도 규모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6% 증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 상회할 수도 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오늘 당중 변동성이 워낙 커서 SK하이닉스 매수가가 좀 작게 하는데, 아무튼 오늘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해도 된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정을 이용해서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그만큼 밝다라는 방증일 텐데요. 가격을 좀 잡아주세요. 저는 그냥 현재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85,00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음봉 떨어졌으니까 음봉 떨어진 거 이용해서 현재가 85,000원 바로 매수 들어가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그게 앞서 매물대들이 자꾸 좀 있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75,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매수가 85,000원, 목표가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5,000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정식 대표의 윈팩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 종목도 하이닉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이야기 이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같은 이슈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용인 SK 반도체 클러스터를 좀 주목을 해서 관심을 가졌었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9월 초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취소하고 이번에 12일에 다시 재접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 용인한성 SK하이닉스 참가, 이 상생 협의체가 21일 날부터 킥오프되었고, 특례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늦어도 11월 첫째 주까지는 최종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인텔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또 인수를 나서면서 어제 저녁에 또 이런 관련 이슈가 갑자기 또 터져 나왔고요. SK하이닉스가 인텔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분야에 이제 인수를 하고 있고 거의 타결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 인수 가격은 11조 4천억 원에 달한다. 그래서 중국 다롄에 3D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인데, 우리가 이제 윈팩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과 테스트를 주력을 하고 있는 이 반도체 메모리 후공정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SK하이닉스 협력업체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어디를 통해서? SK하이닉스를 통해서 지원 중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공장을 확장한다든가 어떤 특정 업체를 인수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윈팩이 상당히 많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윈팩의 자산 가치를 조금 보더라도 다른 반도체 섹터에 비해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순자산 가치는 494억 원인데 오늘 좀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7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렇게 좀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반도체 장비나 섹터들은 이미 자산 가치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가 있는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윈팩은 아직까지 2배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이슈를 통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월봉상 차트 흐름을 조금 보더라도 거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금 2020년까지 거의 월봉
캔들 패턴 1개, 장대 캔들 1개 정도 폭으로만 계속적으로 좀 횡보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를 통해서 이 기나긴 횡보 추세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살짝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일봉상 차트 패턴을 보더라도 최근 7월 달에 거래량이 조금 급증을 하였고, 이 최근 또 10월 달에 또 거래량이 급증을 해서 이 단기 매집성 패턴도 일정 부분 만들어내고 있는 약간 세력의 어떤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2,000원 정도까지는 현재의 이 상승력을 아주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대로 만약에 상승력이 길게 잘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한 대략 2,400원 정도까지 1차적 상승력을 기대해보고, 만약에 대시세가 나타난다면 3,4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윈팩 현재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까지 오늘장 크게 치고 올라오는데요. 추가적으로 2,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은 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본적인 상승력이 기대가 되고, 원래는 제가 아침에 이 종목을 방송사에 보내드렸을 때만 해도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네. 1시간 사이에 벌써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 접근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890원 지금 VR이 걸렸으니까 일정 부분 요즘 또 VR이 걸리면 또 내려오잖아요.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로 1,700원 정도 자리까지 잡아보시는 전략으로 가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나면 2,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는 전략으로 단기적 관점으로 일단 가시고, 시세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2,400원, 2,400원도 돌파하면 3,400원 정도 자리까지 순차적으로 보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고점을 터치하면서 올라가면 되겠네요. 목표가 1차적으로 2,000원, 손절가는 1,67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도 대표적인 두 종목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수익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